인류 역사상 최강의 폭발, 탐보라 화산의 진실. 1816년 유럽과 북미 사람들은 이상한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6월인데도 눈이 내렸고 농작물은 얼어 죽었습니다. 식량 가격이 폭등했고 거리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재앙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구 반대편에서 1년 전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에서 인류 역사가 기록된 이래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탐보라, 인도네시아 숨바와 섬. 오늘날도 쉽게 찾기 어려운 이 외딴 섬에는 1815년 당시 탐보라 왕국과 페카트 왕국이라는 두 문명이 존재했습니다. 섬 한가운데 우뚝 솟은 탐보라 화산, 높이 약 4,300m. 당시 주민들에게 이 산은 그저 삶의 배경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조용했으니까요. 그런데 1815년 4월 초부터 심상찮은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잦아졌고 가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섬 주민들은 대피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1815년 4월 10일 저녁 7시 탐보라는 깨어났습니다. 폭발음은 유럽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에서 폭발했는데 베이징에서도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대포 소리인 줄 알고 군대를 출동시키기도 했습니다. 화산에서 뿜어져 나온 화쇄류, 즉 섭씨 수백 도에 달하는 가스와 암석의 혼합체가 초속 수십 미터로 섬 전체를 덮쳤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탐보라 폭발의 규모를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화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화산 폭발 지수, 즉 VI Volcanic Explosivity Index는 0부터 8까지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하나 올라갈 때마다 에너지는 10배씩 커집니다. 탐보라는 VI 7이었습니다. 분출된 물질의 양은 약 160세제곱킬로미터.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서울 전체를 100m 두께로 덮고도 남는 양입니다. 폭발과 함께 산의 정상부 약 1400m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4300m였던 탐보라산은 하룻밤 사이에 2850m로 낮아졌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화산 폭발 후 생겨난 함몰 지형인 칼데라가 생겼는데 지름이 7km였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처참했습니다. 화쇄류와 쓰나미, 그리고 화산재로 인한 기근까지 더해져 숨바와 섬과 인근 지역에서 약 7만 1000명에서 9만 2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탐보라 왕국과 페카트 왕국은 말 그대로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그 왕국들이 사용하던 언어도 문화도 역사도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탐보라의 공포는 폭발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재앙은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탐보라가 뿜어낸 엄청난 양의 이산화황은 성층권으로 올라가 황산염 에어로졸을 형성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구 전체에 얇은 먼지 막이 씌워진 겁니다. 이 막이 태양빛을 반사시키면서 지구 표면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북반구 평균 기온이 0.4도에서 최대 0.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숫자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차이가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1816년 여름,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6월에 눈이 내렸습니다. 7월과 8월에도 밤마다 서리가 내렸고 옥수수밭은 얼어 죽었습니다. 캐나다 퀘벡에서는 6월 초에 3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유럽은 더 심각했습니다. 아일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연속 3년에 걸친 흉작과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식량 가격이 두세 배로 치솟았고 굶주린 시민들의 폭동이 잇따랐습니다.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는 거지와 불황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서남부에서는 계절풍 패턴이 교란되면서 쌀농사가 대규모로 실패했고 인도에서는 몬순이 늦게 오면서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모든 기근과 전염병으로 탐보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추가 사망자 수를 수십만에서 최대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합니다. 하나의 화산이 전 지구를 굶겼습니다. 그런데 탐보라가 남긴 것이 재앙만은 아니었습니다. 1816년 여름, 스위스 제네바 호숫가의 한 별장에 문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인 바이런, 퍼시 비시 셸리, 그리고 그의 연인이었던 18살의 메리 고드윈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름인데도 하늘은 어둡고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탐보라 때문이었죠. 야외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이들은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며 무서운 이야기를 지어내는 내기를 했습니다. 그 밤 메리 고드윈은 악몽 같은 영감을 얻었고 그것이 훗날 세상에 나온 소설이 바로 프랑켄슈타인입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816년에 식량 위기로 말과 귀리가 극도로 비싸지자 독일의 발명가 카를 폰 드라이스는 말없이 달릴 수 있는 이동 수단을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자전거의 원형 드라이지네입니다. 탐보라 화산이 자전거를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탐보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하려면 우리가 잘 아는 다른 화산들과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먼저 크라카타우 화산. 1883년 인도네시아에서 폭발한 이 화산은 VEI6으로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약 36,000명이 사망했는데 대부분이 폭발로 인한 쓰나미 때문이었습니다. 파도 높이가 최대 30m에 달했고 쓰나미는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 자바 섬과 수마트라 섬 해안 마을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크라카타우의 폭발음은 인류가 기록한 가장 큰 소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5,000km 떨어진 호주 로드리게스 섬에서도 들렸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탐보라와 비교하면 크라카타우의 분출량은 약 21세제곱킬로미터로 탐보라의 8분의 1에 불과합니다. VEI가 하나 차이이지만 에너지 차이는 10배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유명한 화산 폭발, 베수비오 화산은 어떨까요?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며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화산재와 화쇄류가 도시 전체를 통째로 매몰했고 약 16,00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VEI는 5점, 베수비오는 도시를 그대로 시간 속에 가뒀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특별합니다. 폼페이는 오늘날 고고학의 가장 중요한 보물 창고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수한 폭발 규모만 놓고 보면 베수비오의 분출량은 탐보라의 4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세 화산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역사에 각인되었습니다. 베수비오는 문명을 보존하며 역사를 남겼고 크라카타우는 거대한 파도로 해안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탐보라는 지구 전체의 기후를 바꾸며 인류 문명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0년대에 탐보라급 화산 폭발이 다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VEI7 이상의 슈퍼 화산 폭발은 수백 년에 한 번꼴로 일어납니다. 탐보라 이후 20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오늘날 같은 수준의 폭발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 항공 운항이 마비되고 글로벌 농업 생산량이 급감하며 태양광 발전 효율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80억 인구가 서로 연결된 세계에서 식량 공급망 하나가 흔들리면 그 파장은 1815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복잡해집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두고 화산 겨울 시나리오라고 부르며 기후 변화보다 단기적으로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화산 옆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반복해서 같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지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품고 있다는 것. 탐보라 화산이 폭발한 지 20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칼데라는 지금도 숨바와 섬에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사실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